4박 5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돼서 이제 5,500m 이상의 이제 고산지대까지 이제 등반을 하게 되는데요. 비용은 1인당 한 1,000에서 1,500불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탄자니아 사람들이 저희 한국 사람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이제 폴레폴레라고 이제 천천히 좀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폴레폴레. 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또 도전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렇죠. 욕심도 많고 해서 네. 하루에 가야 될 이제 일정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네. 고산증이 빨리 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그 웬만한 체력 가지고는 도전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또 실패도 하지만 성공률도 높은 이유가 산악 모임도 한국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렇죠. 또 이런 도전 심리도 이런 고산증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력과 기초적인 체력과 어떤 기질적인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만 또 정복할 수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이 이제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 이제 빅토리아 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리빙스턴이라는 이제 영국 탐험가가 처음 찾아낸 곳입니다. 네. 이집트의 나일강의 원점을 찾다 보니까 우간다까지 가게 되고 우간다에서 다시 이제 짐바브웨에 있는 빅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빅폴은 이제 잠비아 측과 이제 짐바브웨 쪽 양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뷰로 유명한 곳 이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부분이 짐바브웨 쪽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길이가 볼 수 있는 거리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땐 너무 양쪽 다 규모가 커서 어느 것이 또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행 코스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네. 보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빅토리아 폭포를 뭐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또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네. 국립공원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를 비용을 내면 입장료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이드 없이 자기가 혼자 하겠다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만 내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국립공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이제 우리나라 등산로처럼 다 이렇게 계단이나 그 표지판이 다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빅토리아 폴에서 이제 웅장한 소리 그리고 네. 이제 정말 비가 오는 것처럼 이 폭포수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게 가장 큰 장관입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 이 눈으로만 지금 설명하시는 거를 눈으로 막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주 짙푸른 숲에서 하얀 물줄기가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어떻게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들어가서 사진이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 지금 헬리콥터라고 해서 주신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빅토리아 폭포를 물론 저희가 직접 걸어서 국립공원을 볼 수도 있긴 한데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한 15분에서 20분 가량을 공중에서 직접 보고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네. 헬리콥터가 이제 폭포 근처까지 갈 때는 그 소리와 또 혹시 이게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헬리콥터 그 회사도 네. 아프리카 회사는 아니고요. 또 영국이나 이런 해외 다른 이제 큰 여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와, 발끝이 간질간질하겠는데요, 그러면? 예,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는데요. 네. 뭐 TV 하나 있다면 꼭 운전사 옆자리에 앉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남미비아인데요. 남미비아는 이제 남아프리카 바로 위에, 그 다음에 앙골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여행지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솔리테어라는 지역에 이제 소세스 블레어라는 붉은 사막이 있습니다. 네. 사하라 최남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아틀란틱 오션과 그 다음에 사막지대가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막 전반적으로 이제 소금기가 약간 있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보다 듄이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높은 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제 모래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둔이라고 표현하고 둔. 그
듄마다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네. 번호로 매겨서 뭐 듄 세븐이라든가 듄 뭐 45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 홍보 여행 하나의 코스로 이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보통의 사막에 모래 사막에 이렇게 모래 언덕이라고 하면 신기루처럼 언제 또 없어지고 생기고 모양도 바뀌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뭐 지정 이게 뭐 번호를 먹일 만큼 영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또 그 지역의 사막의 그 모래 안쪽에는 이제 철분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분과 그런 부분이 연결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게 모래바람에 많이 옮겨진다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몇천 년간 계속적인 그 운동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듄이 옮겨지고 이런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 작은 언덕 정도 네. 한 2, 3m 정도면 모를까 보통 한 400m에서 500m까지 높은 이제 듄이 형성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만 거의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 일명 모래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쿼드바이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예, 그렇습니다. 액티비티인가요? 양쪽에 이제 바퀴가 4개 달린 이제 미니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뭐 강촌이나 이런 데서 일부 하곤 하는데요. 네. 그 느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강한 모래바람을 뚫고 이제 옆에는 이제 바닷가와 또 이제 높은 모래 듄을 올라가서 네. 급하강하는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인데요. 저는 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는데요. 인솔자가 자기가 이제 안전한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코스를 따라서 이제 가면 되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좀 신뢰하는 부분이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높은 듄을 혼자서 올라가서 거기서 급하강하는 이제 네. 용맹함을 또 보여주긴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전에는 뭐 외국 친구들이 그런 사고를 많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위험한 액티비티도 있고. 그 점을 좀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이드의 말을 좀 잘 듣고 안전성을 좀 고려해서 한다면 정말 즐겁고 또 좋은 추억을 남겨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쿼드바이크를 탈 때는 이게 본인이 혼자 뭐 물론 능숙해졌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혼자 타는 것보다 옆에 전문 가이드가 있어서 예, 이제 사막지를 들어가려면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쿼드바이크를 타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처럼 그냥 쿼드바이크 1시간씩 이렇게 대여를 해서 저희가 알아서 코스별로 가는 게 아니라 인솔자가 지나간 그 코스만을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듄이 그 아래가 이제 가파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막상 앞에 딱 닥쳤을 때는 아래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가이드 인솔하에 간다면 전혀 사건 없이 안전하게 네. 추억을 담아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활동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한번 가서 꼭 해봐야지 하겠지만 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뭐 격렬한 그런 액티비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한번 가실 때는 미리 유의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남아공 월드컵을 했었는데요. 네. 남아공은 또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지만 거의 유럽 수준의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안전적인 이제 신호 체계 이런 것 또한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요. 케이프타운이나 저희가 많이 알려진 곳이 이제 케이프타운인데요.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카이다이빙을 다 할 수 있지만 케이프타운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떨어지는 순간 어떤 그 케이프타운의 멋진 전경과 그리고 이제 바다와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제가 밀릴 수 있었던 부분은 네. 우선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다이빙이요? 예, 네. 한 $150에서 $200 정도 했었는데요. 물론 떨어질 때 저 혼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옆에 이제 페트롤이 같이 이제 부착이 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 뭐 한참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낙하산이 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떨어지자마자 한 2, 3초 안에 이제 바로 낙하산이 펴져서 안전하게 저희가 뭐 그 자연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디오 촬영과 사진까지도 직접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프로들처럼 프로 다이버처럼 이렇게 높은 곳까지는 올라가지는 않는 예, 그렇지 모양이네요. 않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데요. 가족들끼리 그래요? 왔을 때에서 자녀분들이나 이제 아버지분 아래서